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연한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첫 회 시행되었던 우리 품질 경영 산업기사 제3과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목 생산 시스템이죠. 자, 41번. 41번입니다. 다음 중 독립수요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수요 품목이 있고 종속수요 품목이 있죠. 그죠? 독립수요 품목은 뭐 자동차면 자동차, 기계면 기계, 아주 큰 덩어리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속수요 품목, 거기 딸린 겁니다. 딸린 거.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자동차 문짝, 타이어, 뭐 브레이크, 또 그 다음에 뭐 와이퍼,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수요 품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41번 같은 경우에는 독립수요 품목은 이제 완제품 2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나머지 뭐 부품, 원료, 반제품 이런 것들은 종속수요 품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2번 지트 시스템에서 just in time입니다. 그죠? 우리 도요타 시스템이고요. 생산 준비 시간의 축소와 로트 사이즈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1번 소로트화를 추진하는 건 맞아요. 소로트화를 추진하는데 생산 준비 횟수를 감소시킨다는 틀렸죠. 생산 준비 횟수가 이렇게 되면 늘어납니다. 그죠? 나머지 다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43번 동태적인 순위 결합의 규칙으로 사용되는 긴급률법에서 긴급률이 1보다 작은 경우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률은 어떠냐면 납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있을 거예요. 납기일까지 남은 기간. 그것을 잔여 작업일수로 나눈 것이죠. 즉 잔여 작업일수 분의 납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됩니다.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말은 분자가 작다는 말이 되겠고, 분자가 작다는 말은 납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즉 작업 진도가 늦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43번의 4번. 44번 TPM 운동의 기본을 이루는 활동인 OS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3정 OS가 있습니다. 그죠? 3정 OS. 정품, 정위치, 정량. 3정이죠. OS 같은 경우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맞는 것이니까 1번 청결은 뭐 더러움이 없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니까 정리, 정돈, 청소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맞죠? 그죠? 뭐 2번에 정리를 보시면 정리는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없애자는 것이 정리입니다. 근데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한번 정리하시도록 하세요. 자, 45번 다음 중 기본적인 생산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뭐 우리가 이게 뭐 산업안전 쪽에도 나오고 인간공학에도 나오는데, 뭐 인간공학의 포엠 또는 그냥 포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품질 경영에서도 포엠이 많이 나옵니다. Man, Machine, Material, Method, Man, Material, Method,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이렇게 해서 포엠이고, 그럼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금 뭐죠?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4번의 정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46번. 자, 1일 실제 가동시간 8시간. 자, 1개월간 25일 동종기계 4대. 최종적으로 묻는 것도 보시죠. 여력은 약 몇 %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력은 능력분의 능력 빼기 부하. 뭐 곱하기 100으로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오겠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능력은 어떠냐 하면 1일 실제 가동시간 8시간, 1개월에는 25일, 총 4대 이렇게 되니까, 자, 8 곱하기 25일에 총 4대가 가동이 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똑같고 마이너스 부하. 부하는, 자, 작업할 부하는 720이라고 했어요. 그죠? 720. 자, 근데 여기에서 뭐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자면 100을 곱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럼 10% 나옵니다. 쉽고요. 답은 2번이에요. 47번 A 회사의 2017년 연초 재고액이 0.8억 원, 자, 연말 재고액 1.2억 원, 매출 원가 5억 원, 재고 회전율은 얼마인가? 재고 회전율. 자, 재고 회전율은, 자, 연간 매출 원가를
자, 재고 회전율은 연간 매출 원가 연간 매출 원가를 평균, 자, 평균 총괄 재고 가치. 평균 총괄 재고 가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의 연간 평균 총괄 재고 가치가 됩니다. 연간 평균 총괄 재고 가치. 그럼 여기서 지금 당장 보니까 연간 매출 원가가 5억 원이다. 5억 원. 5억이다. 자, 평균의 개념이죠. 근데 연초가 0.8이고 그다음에 연말이 1.2란 말이에요. 이거 평균하면 됩니다. 즉 0.8 더하기 1.2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되겠죠. 평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답이 바로 떨어집니다. 5억이 나오죠. 연간 5억이다. 3번입니다. 하나 외워두시고요. 48번 제품을 출시할 때 가장 적합한 예측 방법은 제품 출시할 때 자, 보통 여기에 지금 나오는 시장조사법 여기서 답이 되는데 시장조사법 보통 수요 예측 방법에 많이 사용되고요. 의견조사에 의한 수요 예측 방법이라고 하죠. 자, 의견조사 보면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소비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또 시연 판매를 막 해본다든지 우리 그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서 신제품에 대한 단기 예측에 이용하는 시장조사법이 여기서는 답이 됩니다. 이번에 계절분석법은 계절, 뭐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특히나 그죠? 언제 많이 팔릴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것인데 약간 다른 개념이고, 회귀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회귀분석해서 수치 XY 데이터가 쭉 있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49번 PTS Predetermined Time Standard 법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기정시간 연구법이라고 하죠. 자, 딴 거는 맞고요. 4번 보시면 변동 요인이 같다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인지에 따라서 그 소요 시간은 정해진 기준 시간치와 다르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Predetermined. 미리 기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다르다고 하니까 당장 틀린 말이 되죠. 50번 재고 통제 방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3번에 보시면 정량 발주 방식에 의해 재고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고 수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재고 통제 방식에 대한 방법으로 틀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량 발주 방식은 주기적이 아니죠. 정량 발주 방식은 어떻습니까? 정량 발주 방식은 양에 초점을 두는 양에. 정기 발주 방식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3번을 잘 읽어보시면 정기 발주 방식에 의해 재고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고 수준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인데 지금은 정량을 주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양을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양.